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임대했던 땅 철거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요겁니다. 닭장을 이쪽에 지어놨었어요. 그래서 닭장 골조 다 치우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둘러맞던 망들 다 치우고 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냐? 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토지를 임대를 할 때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계약서를 안 써주면은 직불금은 수령을 못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지법이 그지같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농지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농지법이 이게 왜 만들어진 거예요? 엄한 데서 땅 투기를 하고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해를 정작 범죄를 저지른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보고 있어요. 농민들이 무슨 죄라고 가만히 있다 그냥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거면 그 사람들이 부당으로 취득하게 된 토지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들을 전부 다 몰수시키고, 그리고 징역 살게 하고 파면시키고 해서 죄를 아주 무겁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데,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비리는 엄한 데서 저지르고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어요. 농민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지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농지도 거래도 제대로 안 되고 토지값도 제대로 안 오르고. 아니 그러면은 농민들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야 돼요? 법이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니들은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아 이러는 것 같아요. 농민들은 땅값 올라서 잘 살면 안 되나? 이렇게 법을 그지같이 만들어주니까 토지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서를 안 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안 써주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토지 임대료를 아주 적게 받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안 써주고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하고 임대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토지 임대료는 또 비싸게 받아먹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그거하고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계약서를 써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땅 주인이 원래 그 동네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분 자녀분들이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게, 옛날 사람들은 그냥 말로 그래 이거 써 그냥 하면 그게 계약이 되고 그대로 다 이행을 해요.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된 3세대의 자녀들은 또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법이 농지법처럼 그지 같은 법이 자꾸 생기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더 악조건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있고 싶은 대로 있다가 나가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3년 만에 나가라 이래버린 거예요. 관정 파고 지금 파이프도 아시바 파이프 굵은 걸로 해서 골조 만들고 여기 사과 파이프도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관정도 소형 관정만 파도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3년 만에 나가라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약서도 안 썼으니까 이제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피해들이 사실은 농민들이 되게 많이 보는데, 저희 이제 제 토지 옆에도 임대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5년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왜 5년밖에 안 했냐 그랬더니 5년 하고서 나중에 또 연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5년 되니까 그냥 나가버리라고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토지주는 그 부정수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불금 부정수급을 하셔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된 토지는 전부 다 돈을 이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새로 임대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면 그냥 날벼락 맞는 거죠. 거기다가 경유차 등록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은 계약서를 잘 써주지도 않을 뿐더러 써준다고 해도 숨기겠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일단 계약서 쓰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또 임대를 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농지가 대부분 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시골에서 토지가 없으니까 임대를 해서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임대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지법을 그지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토지주들이 계약서를 안 쓰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토지거래는 또 토지거래대로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법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뭐 엄한 사람들한테만 피해를 주고 그지같이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농지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이거를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못 쓰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좀 자세히 알아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피해를 최소한 적게 볼 수 있는 쪽으로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지가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어디였더라?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확인해가지고 영상에 한번 어딘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해서 여쭤보면 해당 토지가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토지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 쓸 때 본인한테 좀 유리한 조건으로 뭐 하다못해 임대료라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해서 저희 아버님은 솔직히 뭐 잘못을 했고 뭐 사실은 이 땅이 좀 문제가 많아요. 물이 차서 고여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고 그래가지고 뭐 이 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나가라고 해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른 분들은 계약을 할 때 뭐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이 어쨌건 자기 생계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알아보시고 잘 하셔서 이제 피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부모님하고 비슷한 상황이나 저희 이제 이웃 토지에 계신 분하고 또 같은 상황에 처해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